교수님 오셨습니다. 아유, 힘드셔요. 공부하는 게. 네. 자, 511페이지 이제 계약법 강론 갑니다. 자꾸 하시고 끝나면 또 반복하고 하시면 어느 순간 올라가 있을 거예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자, 1번. 갑은 자신의 엑스토지를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하고 을로부터 계약금을 수령했다 그랬죠. 갑이 매도인이고 계약금 받았습니다. 1번. 을이 지급한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네. 맞습니다. 2번. 갑과 을이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약정한 경우 특약을 했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위약금이 됐고 위약금은 뭘로 추정한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합니다. 3번. 을이 중도금 지급 기일 전 중도금을 지급할 경우 갑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해지할 수 없다. 자, 여기 봐봐요. 이행기 전에 이행의 착수가 되느냐 그거예요. 네. 이행기 전에 이행 착수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갑이라는 종중이 있어요. 종중이. 을이라고 하는 건설사가 있는데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종중 임야를 매매계약 체결하는데 매매 대금이 200억이에요. 그리고 계약금으로 20억을 준 거예요. 계약금으로. 요게 이제 1월 7일인가 그래요. 그런데 1월 7일 날 계약했는데 그해 1월 15일 날 한 일주일 정도 지나가지고 고도 제한 조치가 성남시인데 고도 제한 조치가 해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땅값이 부지기수로 막 뛰는 거예요. 그 중도금이 언제냐면 이제 2월 15일이 중도금 지급 날짜예요. 그런데 자기 금액이 뛰니까 매도인 입장에서 밥 먹으면서 와가지고 여기 대표하고 만나서 같이 식사도 하면서 아이 지금 돈 좀 더 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호재가 생겼으니까 값이 많이 뛰었으니 돈 좀 더 주고 하면 어떻겠냐 뭐 이렇게 농담 삼아 이렇게 왔다 갔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중도금 날짜가 언제예요? 2월 15일이잖아요. 근데 얘가 1월 30일이 돼가지고 중도금을 만들어서 준 거예요. 중도금 만들어서 줬어요. 1월 30일에. 그래서 중도금 100억을 줬는데 애들이 받아요, 안 받아요? 당연히 안 받죠. 그리고 20억을 받았으니까 이제 애들이 만약에 해지하려면 40억을 물어야 되잖아요. 2배를 줘야 되니까. 이행 착수 시점이 2월 15일이니까 이쪽에서 2월 13일 날 40억을 공탁을 건 거예요. 계약을 깨겠다고, 해지하겠다고. 그래서 소송으로 온 거예요. 자, 포인트는 뭐냐면 이행의 착수 시점보다 땡겨서 요 시점에 언제예요? 1월 31일 날. 네. 이날이 중도금 지급인데 땡겨가지고 시들이 임의로 자기 마음대로 이행기 전에 이행 착수가 되었다 이거예요. 그럼 이건 이행 착수라고 볼 수 있느냐 이거죠. 이것도 이행 착수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매수인 입장에서 건설사 입장에서는 지금 기한의 이익을 뭐 한 거죠? 포기한 거잖아요. 기한의 이익 자신이 포기한 건데 그럼 거기에 대해서 기한의 이익 포기에 대해서 얘가 손해입은 건 있어요? 손해입은 건 없죠. 그러니까 이행기 전에 이행 착수해도 되는 것이고 그럼 이미 이행 착수가 들어간 거니까 이쪽에서 2월 13일 날 변제 공탁하는 것은 40억 공탁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해약금 해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행기 전 이행 착수도 가능하다. 1번에 3번입니다. 을이 중도금 지급 기일 전에 중도금을 먼저 지급해 버리면 갑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해지할 수 없는 겁니다. 왜? 이행의 착수가 되었으니까. 4번 만약 을이 갑에게 약정한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한 경우 갑은 수령한 금액의 배액을 상환하고 해지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계약금 1천만 원 약정했는데 200만 원만 준 거예요. 그러면 계약금 계약 자체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죠. 그러니까 배액 상환하면서 해지하거나 포기하면서 해지할 수는 없는 겁니다. 5번 만약 X토지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 있고 매매 계약에 대해서 허가를 받았다면 갑은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해지할 수 없다. 그래요? 토지거래 허가 지역에서 허가받았다는 것 자체는 이행의 착수에 해당하지 않아요. 이행 착수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배액 상환하면서 해제할 수 있다가 맞습니다. 자, 2번입니다. 기억. 계약금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해약금의 성질을 갖는다.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그랬죠? 니은 매수인이 이행기 전에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 매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액 상환하면서 해제할 수 없죠. 디귿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그 이행의 제공을 하면 족하고 매수인이 수령하지 않더라도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다. 그렇죠? 그럼 맞는 것은 3개 다니까 5번입니다. 자, 3번. 갑은 자신의 X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3억 원, 계약금 3천만 원으로 하는 계약을 의뢰했다. 1번. 을이 계약금의 전부를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맞죠? 2번. 을이 계약금을 지급했어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잔금 지급을 지체한 때에 갑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죠? 3번. 갑과 을 사이의 매매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더라도 계약금 계약의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아니죠. 주된 계약인 매매 계약이 무효 취소되면 종된 계약인 계약금 계약은 당연히 소멸합니다. 3번 틀렸고 4번. 을이 갑에게 지급한 계약금 3천만 원은 증약금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 증거금, 증약금. 5번. 을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맞죠? 중도금 들어갔으면 이행에 착수가 된 거니까요. 4번입니다. 틀린 것 1번. 계약금 포기에 의한 계약 해제의 경우 상대방은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죠. 그러니까 해약금 해제는 당사자 간에 원상회복 청구할 수 있어요? 해약금에 의한 해제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배포 있게 해제한다 그랬죠? 배액 상환이나 포기. 그러니까 계약금 준 거 돌려달라면서 해제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감액해달라고 청구할 수도 없어요. 별도로 손해를 입증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없어요. 깔끔하게 줬으면 포기, 받았으면 더블이에요. 주면 포기, 받았으면 더블. 돌려받는 거 안 된다 그랬어요? 깎아달라 안 돼요? 별도의 손해를 더 청구할 수도 없다. 그 4번에 1번 맞고요. 2번. 계약금 계약은 매매 계약의 부수에서 행해지는 종된 계약이다. 그쵸? 3번.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당사자의 특약이 있으면 계약금은 위약금 성질이 있죠. 4번. 계약금을 포기하고 행사할 수 있는 해제권은 당사자 합의로 배제할 수 있다. 자, 해약금에 의한 해제는 해약권이라고 해요. 해약금에 의한 해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해약권이라고 하는데 이 해약권과 관련해서 565조는 임의 규정입니다.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면 해약금 해제 못하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계약금 포기하고 행사할 수 있는 해제권은 당사자 합의로 배제될 수 있다. 5번. 매매 계약 시 계약금의 일부만을 먼저 지급하고 잔액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한 경우 매도인 실제 받은 일부 금액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금 계약 자체가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 5번입니다. 갑은 자신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면서 계약금 수령 후 중도금과 잔금은 1개월 이후에 받기로 했다. 틀린 것 1번. 갑과 을 사이의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특약도 가능하다. 가능하죠? 2번. 갑을 사이의 계약금 계약은 매매 계약의 종된 계약이죠. 3번. 을은 중도금 지급 후에 특별한 특약이 없는 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없죠. 중도금 지급했으면 이행 착수가 된 거니까요. 4번. 을의 해약금에 기한 해제권 행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갑은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그랬죠. 여기 봐봐요. 해약금 해제할 때는 배포 있게 깔끔하게 하는 거지 별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그랬습니다. 자, 5번. 갑과 을 사이에 해약금에 기한 해제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약정을 했다면 더 이상 해약금에 의한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죠. 자, 조금 남았어요. 이제 거의 다 했으니까 집중하시고 6번. 틀린 것 그랬습니다. 1번. 계약금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해약금으로 추정된다.
맞죠? 2번 매매 해약금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대차에도 적용된다. 그렇죠? 여기 봐봐요. 매매에 관한 규정이 있어요. 매매에 관한 규정 대표적으로 계약금에 관한 규정과 담보책임 규정 등이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규정은 모든 유상계약에 준용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대차는 유상계약이에요? 무상계약이에요? 유상이니까 매매에 있는 규정이 그대로 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매는 유상계약의 총칙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증여는 무상계약의 총칙의 역할을 하고, 그래서 유상이냐 무상이냐를 따질 필요가 있는 겁니다. 3번 해약금에 기해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원상회복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맞아요? 원상회복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 원상회복이 안 된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계약금 준 거 돌려받는 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해약금 해지하더라도. 4번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6번에 4번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 이건 이행착수 아니라 그랬죠?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행착수가 아니기 때문에. 5번 계약금만 수령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의 이행을 최고하고 매매 잔대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누가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돈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럼 권리를 행사한 거지 의무 이행의 착수가 아니죠. 따라서 이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매수인은 계약금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행 착수가 아니니까. 7번 2014년 5월 1일 갑이 그의 건물을 을에게 매도하면서 5월 10일 계약금을 그로부터 2개월 후에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받기로 했다. 자, 매도인은 갑입니다. 1번 갑을사의 계약은 낙성계약이다. 자, 매매 계약이라면 낙성계약 맞죠? 자, 그러면 일단 요거 맞다고 보잔 말이에요. 2번 을이 지급한 계약금 계약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해약금으로 추정된다. 맞죠? 2번 을이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갑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없죠. 계약금을 안 줬으면 유물계약이니까 계약금을 다 줘야만 계약금 계약이 되는 것이고, 그래야 배액 상환 포기가 가능한 건데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잖아요. 안 줬는데 무슨 배액을 상환해요? 주지도 않았는데. 4번 그럼 3번 맞지요? 해지할 수 없습니다. 4번 을이 2014년 6월 10일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 갑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없죠. 중도금이 들어갔으면 이행착수가 된 거죠. 5번 을이 2014년 7월 10일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했는데 갑이 소유권 이전득을 해주지 않아요. 그러면 갑의 채무 불이행이죠. 따라서 을은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그럼 다 맞잖아요. 그래서 1번 지문, 답은 하나만 나와야 되는 것이니까 1번 지문은 갑을사의 계약이라고 한 것은 매매계약이 아니라 계약금 계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야 1번만 답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일종의 장난치는 응용 문제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 판례가 그리고 이거 출제 오류 아니겠느냐라고 하는데 이렇게 애매하게 내는 것도 출제한 기술이라고 하는 대법원 판례가 있어요. 이것도 출제 기술이래요. 출제 오류가 아니라. 예. 그래서 5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 시험이기 때문에 이걸 그냥 갑을사의 계약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매매가 아니라 계약금 계약을 의미하는 거라고 봐야지만 답이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예. 자, 이제 2문제 남았습니다. 8번 매매의 일방 예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1번 매매의 일방 예약은 물권 계약이다. 채권 계약이죠. 2번 매매의 일방 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그저 예약 완결권의 행사를 통해 본 계약인 매매 계약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번 맞고. 3번 예약 완결권을 행사 기간 내에 행사한지 여부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이 없다면 법원은 이를 고려할 수 없다. 자, 예약 완결권은 무슨 권이죠? 형성권이죠? 칠판 보세요. 청구권은 일정 기간 경과되면 소멸합니다. 그걸 뭐라 그러죠? 형성권은 일정 기간 경과되면 행사하지 못해요. 그럼 뭐라 그러죠? 제척기간이에요. 제척기간. 이거는 자기의 권리예요. 자기의 권리를 자기가 행사하지 않았다. 그래서 소멸시키는 거예요. 즉 개인적인 사적인 이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형성권은요. 형성권자가 워낙에 강력한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왜? 일방적으로 의사표시를 하니까 상대방은 상대적으로 어떻게 되죠? 불리한 영역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 제척기간 제도를 두는 거니까 이거는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자는 게 아니라 불리한 상대방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의미에서 얘는 뭐예요? 얘는 공적인 이익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멸시효는 당사자가 알아서 사적 이익이니까 주장하고 입증을 하는데 반해서 형성권에 붙는 제척기간이라는 부분은 상대방 보호한다는 공적 이익이기 때문에 얘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성권에는 제척기간이 붙고 청구권에는 소멸시효가 붙는다 그래서 형제끼리 청소하는 거예요. 형제끼리 청소하는데 제척기간은 뭐예요? 직권조사예요. 공적이익보호. 소멸시효는 사적이익보호니까 스스로 주장하고 입증하는 거고. 약간 뉘앙스가 다른 거예요. 자, 그럼 예약 완결권이 형성권이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직권조사.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한다. 4번 매매 예약이 성립한 이후 상대방의 예약 완결권 행사 전에 목적물이 전부 멸실되어 이행 불능이 된 경우에도 예약 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면 뭐 할 거예요? 불능이 됐는데. 그죠? 5번 예약 완결권은 당사자 사이의 행사 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예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10년입니다. 10년. 5년이 아니라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도 10년이에요. 똑같이 제척 기간도 10년으로 줍니다. 9번 일방 예약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1번 매매 후 일방 예약은 언제나 채권 계약이다. 언제나 그래요. 예약 자체가 채권 계약인 거예요. 언제나. 네. 네. 맞는 겁니다. 2번 본계약 성립 전에 일방이 예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일방적으로는. 3번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본계약의 예약 완결권은 뭐 할 수 있다? 가등기 할 수 있다. 맞죠? 4번 예약 완결권의 제척 기간이 지난 후에 상대방이 예약 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받았더라도 예약 완결권은 제척 기간의 경과로 소멸됩니다. 제척 기간을 둔 이유가 뭐라 그랬죠? 이 권리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두고 상대방 보호를 위해서 상대방을 구제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척 기간이 지나면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상대방 보호를 위해서. 5번 매매 예약 완결권의 제척 기간이 도과했는지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이다. 그렇죠? 예, 제척 기간은 직권조사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